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전기사업법입니다. 164페이지죠. 자, 이것은 일단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단 문항술도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좀 훑어보셔야 되는 파트가 있고 또 암기하실 파트도 있습니다. 전기사업. 자, 전기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정의가 시험에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전기사업법이니까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5가지 사업이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전사업이 있고 송전사업, 배전사업과 전기 판매 사업이 있고 또 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전사업이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이 전력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을 하는데 이 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죠. 어떤 사용자한테는요 공급 못합니다. 사용자한테 바로 보내면 폭발하겠죠. 폭발. 몇십만 볼트가 바로 가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고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전사업은요 발전되어진 그 고압을 각 지역 변전소로 옮겨주는 설비, 송전선 있죠. 그거 설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배전소, 배전사업자한테 배전하게끔, 전기를 배분하게끔요, 송전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 관리한다. 해서 송전선, 또 지하수, 송전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자, 배전사업자는요, 이 거대한 발전되어서 송전되어진 이 고압을요, 전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에 220V, 이렇게 해서 배분한다, 전기를 나눈다, 배전하는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배전사업자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이렇게 배전되어진 요 전기를 실제 전기 사용자한테 판다,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용 목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데 전기 판매 사업자에서 전기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이고 또 차에다가 충전하는 등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외한다. 이거는 신사업이 포함되지 전기사업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바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사업이 바로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요 시장, 전기 거래를 위해서 만든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 형성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섬 있죠, 섬이나 도서지역, 산골짜기 등의 한정된 특정되어진 공급구역,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 발전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의미가 얼마냐? 이것도 꼭 암기하십시오. 35,0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 갖추고 그 특정한 구역 안에서만 생산해서 송전해서 배전해서 판매한다 라고 하는 사항인데 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되어진 구역의 전기 사용자한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일체에 다 배전까지 해서 다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역적인 사업이다. 기억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사업이 아니고 이제 기타 전기사업에서 전기신사업 요 종류가 있죠. 전기사업은 아닌데 전기신사업이 있더라 해서 이것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4개니까 참 4개 좋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 그다음에 통합발전소 사업에서 총 4가지 전기신사업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사업은요, 전기 자동차한테 전기를 유상 돈 받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주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가나다에 있는 소규모 전력 자원에서 생산되어진 것을 모아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 이런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럼 소규모 전력 자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있죠. 이거 참 많죠. 무슨 태양열도 있고 수소 발전소도 있고 풍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2만 kW 이하의 발전 용량 갖춘 설비.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인데 이것도 2만 kW 이하의 전기 저장 장치. 또 전기 자동차에도 보면요 여유 전기가 있습니다. 모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그래서 요 소규모 전력 자원 요 종류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다 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참 많습니다. 태양열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고 수력, 뭡니까 저기죠? 조력 발전소, 지열 발전소, 또 수소 발전소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 사용자도 있을 것이고 기업 간에 전기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기업 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발전소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신설되었죠. 각종 에너지 자원들을 연결, 제어하여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통합발전소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신설되었으니까 이 4가지 종류, 신사업의 종류, 전기사업의 종류 구분해서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표에 보시면 또 용어정이 나옵니다. 전력시장이죠. 이것은 전력 거래를 위해서 개설하는 전기 거래시장인데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요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이것도 보시면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또 전력개통하면은 전기의 흐름을 통제 관리한다 라는 말 나오면 전력개통 쓰라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보편적 공급도 한번 나왔었죠.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돈만 잘 내면 전기를 받는 하나의 공급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공급, 돈만 잘 내면 전기를 항상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 사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전기 설비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전기 사업자가 서는 뭐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 있죠. 전기 사업용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 설비가 있습니다. 자가용 설비. 또 일반용 전기 설비가 있어요. 일반용은요 소규모 전기 설비다라는 의미인데 그 소규모가 얼마냐 알고 하니까 밑에 1, 2번 구분해야 됩니다. 이 보시면은요 전기 설비로서는 용량 75kW 미만을 말하고 발전 설비로서는 용량 10kW 이하의 어떤 발전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것이 일반용 전기 설비다. 그런데 일반용 전기 설비보다는 크고 사업용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자가용이다 합니다. 그래서 규모로 묻지 않고 일반용보다는 큰데 사업자용이 아니다, 사업용이 아니다. 그럼 전부 다 자가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전기 설비를 보지 않는 것이 또 제일 밑에 박스에 보이죠? 일단은 뭐 댐에서 나오는 것들, 저수지, 선박, 차량, 항공기에 설치되어진 전기 설비, 또 전기 통신 설비, 이런 차량에 있는 배터리 등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보시면 30V 미만의 전기 설비로서 30V 이상의 전기 설비와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대용 배터리 등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여기 동그란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거는 뭐 6V, 5V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30V 미만하면 보통 차에 붙은 발전기, 또 양수력 발법, 양수기 발전기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전기 설비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기타 용어정입니다. 변전소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변전소 밖에서 5만 볼트 이상의 고압의 전압을 전송받아서 이걸 나누어서 다시 변전소 밖으로 내어보내는 일체의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전소 하면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다시 밖으로 내어보낸다. 이렇게 해서 5만 볼트기 가십시오. 그 다음엔 딴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압에서의 전압의 종류,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이 있습니다. 일단 특고압은요 7000V 초과를 하는 전압을 말한다. 또 이 저압은요 직류에서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의 어떤 전압을 말하고 저압도 아니고 특고압도 아닌 것이 바로 고압이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 사항들도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전기 사업이죠. 전기 신사업이 아니고 전기 사업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사업. 이거 할 때는요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전기 사업의 종류, 저기 발전소다, 송전소다, 변전소다, 또 규모별로 해가지고 장관이나 시도지사 묶어서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인데 이건 발전소 짓고 나서 받는 허가가 아닙니다.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허가다. 준비허가. 준비허가 안 받으면요 발전소 부지 확보하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오른편에 보시면은요 밑에부터 보시면 전기 사업은 발전 플러스 송전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복수허가를 할 수가 없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죠. 복수허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뭐냐니까 이 전기 판매 사업자 한국전력 또는 각종 대리점장망이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이 배전소와 같이 운영합니다. 배전소는요 한국전력 등에서 직접 또는 기타 판매 사업자 허가받은 자들이 배전소 설치해서 이제 배전해서 전기를 판매한다라는 의미에서 배전 판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이죠. 섬 안에서는요 조그만 발전소 또 송전 배전 판매를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의 전기 판매 사업이죠. 이거 뭐냐면 지역 난방 공사 가시면 열 생산하기 위해서 터빈 돌립니다. 터빈 돌릴 때 전기 나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그 한정된 장소 안에서 30만 kW 이하로 판매 사업도 할게 해줍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되어진 그 전기를 판매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해서 이 복수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만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노원구 지역 난방은 노원구에서만 이렇게 해서 이 장소가 딱 주어집니다. 자, 다시 3번에 오시면 허가 단위입니다. 허가 단위는요, 4구역별로 또 특정 공급구역별로 구분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경기 북부, 경기 서부, 경기 남부, 강원 북부, 강원 남부 해가지고 송전, 뭐 배전소 구분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발전 사업은요,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발전소를 한 군데 모아둡니다. 당진 가보시면요, 발전소가 12개, 발전회사가 12개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인천 영종대교 가다 보면요, 왼쪽에 보시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경인에너지, 하나에너지, 뭐 동서발전 해가지고 5개 보시면요, 발전소 꿀뚝이 11개인데 보시면 뭐 2개, 3개 묶어서 발전소가 틀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 곳에 모아두겠죠. 오염 부품도 있고 해서. 자, 항상요, 전기 사업 부분에서 뭐 전기 사업이라든지 전기 사용자에 관한 무슨 허가, 인가, 승인 때문에요, 거의 99.9% 전부 다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위원회 말고 전력정책심의회가 뜨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국가 차원에서 큰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심의는 전력정책심의회다. 뒤가면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에도 이것도 용어적인데 참 중요합니다. 분산형 전원. 뭐 신도시라든지 조그만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를 하나 지게 되면요, 특히 뭐 전기 수요 때문에 발전소에서 송전선 공사해가지고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 타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또 주민들 반대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신생 어떤 개발 지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바로 그 주변에 이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어떤 발전 설비 갖추고 거기서 곧바로 집어넣어라 해서 송전선 설치 등을 최소화하고 근접한 거리 안에서의 전기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역 나올 때에 보시면요, 지역 난방 공사들이 말입니다, 발전 사업을 같이 합니다. 아예 발전소 공사가 끌어오지 않고 발전도 하고 소각장도 같이 태워버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자, 발전 설비로서는 4만 킬로와트 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 에너지 사업자 있죠. 지역 난방 공사입니다. 구역 전기 사업자, 자가용 설비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50만 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가 분산형 전원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로 보시면 지역 난방 공사,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왼편에 오시면 5번에 아까 사업허가는요, 개시가 아니랬죠. 준비허가다 해서 이제부터 허가가 되면 준비를 합니다.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허가를 딱 내어주면 요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발전소 지어가지고 시작할 때 시작 신고를 딱 해야 돼요. 신고 못하면요, 발전허가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이 발전사업자가 뭔가 좀 잘못해, 전기사업자가 뭔가 잘못합니다. 그러면요, 뭐 보시면 사업 취소도 있고 사업 정지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정지 명령일 때는 또 가름해서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뭐 많죠? 2천만 원, 1천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3억 참 많습니다. 나중에 다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사업은 허가인데 전기신사업이네요. 전기신사업. 이것은 등록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신사업은요, 사업의 종류별로 장관한테 등록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사업자의 과징금부가 보이죠. 신사업자가 뭔가 잘못해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할지라도 이때도 사업 정기처분에 가름해서 5천만 원까지의 과징금부가 대체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의 공급이란 표현도 중요합니다. 보시면은요,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통합발전소 사업자는요, 법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런 식의 내용 외에는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자죠. 발전, 판매, 충전, 통합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른편에 있는데 이것도 자주 나왔었죠. 자, 우리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 요금을 안 내요. 바로 끊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공급약관에 있는 그 유예 기간까지도 안 낼 때 전기를 끊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전기 사용자가 전기 요금을 안 낼 때가 전기 신사업에는 약관이 있고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 또 전기 판매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에 각종 어떤 계약 등이 있고 또 약관이 있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밑에 3번 상에도 중요해요. 두 번째 3번 상. 이건 뭐냐? 발전사업자 있죠? 이 환경보전법이죠. 여기에 필요하다 싶으면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죠. 이것은 이제 저번 정부 때 신설되어 왔는데 화력발전소 중단하기 위해서 요 규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상 필요하다 싶어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발전소에서 발전용 설비가 이제 정기 보수를 합니다. 당연히 터빈을 안 돌리고 청소하니까 그 기간 동안 전기를 줄 수 없다 하죠. 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또 6번 보시면 아주 많은 전기 필요할 때 미리 요청을 해야 송전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 5,000kW, 1만 kW 미만이면 1년 전, 1만 이상 10만 미만이면 2년 전, 10만 이상 30만 미만 3년 전, 30만 이상 4년 전에 미리 신청해야 송전선 공사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때 5,000 미만인데 일반 업무 시설은 2,000 이상부터 1년 전에 신청하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7번 보시면요. 사용 전 점검입니다. 사용 전 검사 아니에요. 우리 사업용이나 자가용은 사용 전 검사라고 부르는데 일반용 설비일 때 사용 전 점검입니다. 점검받지 않고 전기 달다 못 준다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용과 자가용은요. 이 사용 전 검사 합격하지 못해도 임시 사용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8번 보시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일반용 설비일 때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할 때 그때 전기를 끊을 수 있고 비상시에도 끊을 수 있다. 그건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공급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왼편 본문에 오시면 관로 2번 사항 판매 사업자와 구역전기 사업자입니다. 이들은요, 만약에 제주도 우도입니다. 제주도 우도라는 섬에서 보시면요,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전기차도 많이 돕니다. 도는데 전기차를 판매 사업자가 안 준다. 또 우도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안 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전기차 충전 사업자한테 전력 거래를 거부하지 마라. 라는 것도 이번 더 보시고요. 또, 그 다음 보시면 약관이 축됩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전기 판매 전에 전기 요금하고 기본 공급 약관을 정해서 통상자원부장관한테 인가를 받게 됩니다. 항상 무슨 인가, 승인, 허가 결정할 때는요, 항상 전기위원회 심의죠. 또 전기 판매 사업자는 자 기본 약관도 있지만 이거 말고 심야 할인 전기 등을 또 만들어서 이 사용자한테 싼 전기를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선택 공급 약관을 또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판단해서 기본으로 갈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지가 고민해가지고 선택하면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선택 공급 약관은요, 인가 받는 사항이 아니죠. 인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5번 가시면요. 구역전기사업자는 그 섬에서 지가 생산해서 판매 공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 거래를 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역전기사업자의 잉여 전력 거래 등을 위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와 보완 공급 약관을 정합니다. 정하고 이 보완 공급 약관도 인가받는 사항이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6번 가시면 충전사업자를 포함한 전기 신사업자들은요, 그 요금과 이용에 관한 약관을 통상자원부한테 신고를 해서 할 수가 있다. 신고했으면요, 신고한 것을 써야 된다고 제일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신고도 하지 못하는 규모 작은 사업자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은요, 장관은 이 신고 정도를 할 수 있는, 약관을 할 수 있는 뭐 직원도 두고 인력을 두는 그런 회사가 아닌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 업자 등의 어떤 거래 보호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서 표준약관을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약관이 없으면 이 표준약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살짝 날려보시면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는요, 생산한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 사용자한테 곧바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뭐 소규모 사업자는 안 되고요. 소규모 전력 자원을 다 모아야 되고, 이 거대한 태양광도 아주 보시면 맞아 몇십만 평, 몇백만 평 큰 태양광이라든지, 또 요즘 보시면 저 여수 쪽에 보면 수소 발전소를 짓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 인근에 있는 공장들 있죠. 바로 그냥 직접 납품을 할 수 있어. 그죠? 전력청을 통하지 않고 수소 발전소는 조금 싸게 하면서 이제 그 수소 발전을 되어진 그 전기가 필요한 인근 사업장한테 직거래를 하게 해준다는 말이 여기 있고, 그들 간의 계약은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전기의 품질 유지편을 더 보십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씩 측정해서 3년간 그 기록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는 전압과 주파수를, 배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전압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주파수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측정해서 3년간 보존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 날개편에 보시면 송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는요, 송전선, 배전소 설비, 요 이용요금을 정하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장관한테 인가를 받더라 라는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동그라미 3번에 오시면 전력량계의 설치 보이죠. 항상 전력량계는요, 이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계인데 그 대상 사업자가 밑에 보이죠.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배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대용량 전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3만 킬로와트 이상인데 여기 잘 보시면 발전, 또 보시면 자가용 전기설비, 이것도 발전에 포함됩니다. 구역전기사업자도 발전하죠. 배전사업자는 발전하지 않지만 배전하는 설비 운영합니다. 잘 보시면 판매사업, 송전사업자, 이 송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고, 또 전기신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전기사업자들 보시면 갑질을 합니다. 갑질을 해요. 전기요금에 우월적인 지위 남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금지행위, 갑질행위 금지행위인데, 이 금지 행위를 했어, 하지 마라 가 기본 원칙인데 해버렸다 해서 딱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매출액의 100분의 5, 매출액이 확인 안 되면 10억 이하까지의 과징금을 바로 때리겠다 라고 하는 것도 동그라미 4번에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거래는 전력시장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건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회원, 전력거래소 회원이 아니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럼 회원이 누구냐? 오른편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또 전기를 3만 킬로볼트 이상의 대용량 전기를 직접 직거래하는 전기 사용자. 그 다음에 이 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자가용 전기 서비스 사업자들, 또 구역 전기 사업자들 여기에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발전과 판매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송전과 배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보십시오. 구역 전기 사업자도 이 발전 사업자에 보여지고 그 전기 사업자에 포함되니까 1번, 2번, 4, 5번은 포함되는데 송전과 배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다시 본문을 오시면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는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전력시장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도서지역, 섬에서 생산한 전력 거래할 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한테 1000kW 이하의 생산 전력을 거래를 할 때는 그때는 보시면은요, 전력시장 거래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우리 자가용 설비 설치한 자들은 자기들 건물에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병원에 자가용이 많이 있는데 그 자기들 이익쓰기 위해서라. 그런데 전력 거래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또 그 거래할 수 있다. 같은 경우냐, 태양광 설비는요, 쓰고 남는 것 전부 다 태양광 외에 기타 수소라든지 기타 터빈, 또 기타 기름 터빈 같은 경우는요, 연간 생산량의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거래를 하게 해준다 라는 부분은 두 개 체크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다음에다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어디냐니까 통상적인 2만 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 사업자 생산 전기, 자가용 전기 설비 사업자, 또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력 발전소, 여기에서 생산되어진 전력을 딴 개별 전기 상자보다 우선해서 구매를 전기 판매 사업자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전기 사용자는요,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발전소와 직거래하지 못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 요즘 보시면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IDC 전기를 보시면 몇십만 킬로와트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3만 킬로와트, 1000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전기에서는 큰 데이터 센터 같은 건요, 바로 발전소와 직접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6번 보시면요. 수요관리 사업자가 뭐냐? 전기 수요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다 해서 바로 위에 있는 3만 kVA보다 훨씬 더 많이 크는 큰 어떤 대규모 회사 있죠. 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전력 시장에서 바로 직거래, 발전소와 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들이 뭐냐?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의 재벌 말합니다. 재벌에 속하는 수요관리 사업자일 때는요. 이 전력 거래량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 해서 그들이 아무 돈이 많다 해서 전력을 우선적으로 몽땅 다 떼가 가버리면 소규모 어떤 공장 사업자들 비싸게 전기를 따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또 일정 비율 이상 못 준다, 우선적으로 배정 못한다,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7번 보시면요. 전력 거래 가격은 시간대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전, 오후, 저녁, 심야가 다 전기요금이 틀립니다. 해서 보시면, 그런데 결정하는데 집중부가 이거 하고 있죠. 상한선을 딱 정하죠. 상한선을 딱 정해서 진짜 시장의 논리로 맡기면 전기비가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또 올라가야 되지만 서민의 주관적 등을 위해서 상한선을 딱 정해서 고시하면 그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요. 한국전력이 계속 땜등에 서가지고 빚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한테 승인을 받아. 요 승인 받을 때도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중개시장 운영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운영규칙 이것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이것을 승인 또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요. 우리가 휘발유 충전에도 가보시면 입구에 보시면 뭡니까? 저기 1리터당 1,800원, 1,700원 붙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충전 요금을 표시를 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앱 등에도 이것을 표시를 딱 해서 하게 된다 해서 공개시켜서 비교해서 금액에 깜깜이를 맞겠다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또 실을 보시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들도 이 전력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통합발전소 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날개편에 딱 보시면 밑에 편 산지에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이거 뭐겠습니까? 산지에는 보시면 풍력발전소와 태양열발전소를 설치를 막 합니다. 산지를 해치면서 그 공사활동 안에 보시면요 산길을 내어가지고 막 설비를 옮기고 합니다. 그런데 자 완성이 딱 되어서 설치가 딱 되어서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요 중간 복구 명령을 해서 이 중간 복구 명령을 이행해야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가 1번에 있는 본문장입니다. 이 말은요 당신들이 풍력발전소라든지 태양열발전소를 막 되면 산지를 훼손했어.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전기를 팔아라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었죠. 그래서 복구 명령 완료가 될 때까지는 사업 등기를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계절적 요인 때문에 한겨울에 영하 15도 20도인데 이 복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때는 날 풀리면 하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 사업 등기 명령 유예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제일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가보십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과 산업의 기반 조성이 있죠. 이것들은 다 보시면 또 시험을 잘 떴습니다. 전력 수급에 관한 기본계획,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장관이 세웁니다. 2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심의하는데 이때 심의는 보시면 전기위원회가 아니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통해서 이걸 확정하더라 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전기사업자들도 전기 설비 설치 계획들, 시설 계획들과 공급 계획을 또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는데 이 수립할 때 그 다음 연도만 딱 계획을 세우지 말고 3년 정도를 내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3년 이상 계획 기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이 전기 설비의 설치 계획 등을 작성해서 산자반한테 신고하라고 합니다. 자, 또 밑에 또 3번 가보시면은요, 전력 수급 말고 전력 산업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각종 어떤 인력 자원들 양성하고 육성하고 발전소 짓는 계획들인데, 이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년 단위인데, 이것은 3년 단위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더라. 라고 합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6번 갑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모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기반기금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영관리하더라. 다음 부분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럼 산업기반기금에 많은 재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재원이 딱 나와 있죠. 있습니다. 각종 재원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은 기억에 부담금이라는 것이 딱 보입니다. 이것이 또 본문 왼쪽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부담금은 뭐냐?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에서 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금이 우리 한국에 참 많죠. 전기요금에다 부담금 묻고 뭐 할 때마다 다 부담금이 다 있는데요. 이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담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시험범위 포함되니까 실제 시험은요 1000분의 37이 나온다. 이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담금도 내지 않는 또 전기 이용자도 있다. 뭐냐니까 자가 발전기죠. 발전 사업 자가용이 아니고 자가 발전 설비 뭐 손으로 핸들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켭니다. 또 양수 발전 사업용 그다음에 구역 정리 사업자가 특정 구역에서 공급할 때 이들은요 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요 전기로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가산금을 안 내. 그러면요, 납부한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 첫날까지 100분의 5% 표현해서 가산금도 부과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를 또 갑니다. 전기 사업용 설비의 안전관리가 딱 떠있죠. 이것은요, 일반 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과 자가용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요, 자, 우리, 잘 보시면 자가용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용만 말합니다. 전기 사업용 설비의 설치 공사를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공사 계획을 이것을 산업통상자원부한테 제출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요 인가 받는 공사가 있는데 인가 받는 공사가 아닌 기타 소규모 어떤 공사 외일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 인가까지 필요 없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용점검사 설치공사 했습니다.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점검사 봤는데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더라. 그래서 장관이나 시도지사입니다. 검사 신청할 때 절차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일 전에 신청하라. 어디에 공단한테 신청하라. 그러면 공단은 5일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5일 안에 검사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를 7일 전에 하면은 바로 5일 안에 완료하냐가 아니고 완료했을 때 5일 안에 검사 확인증을 이제 내어준다. 합격증명서등이 나오겠죠. 그럼 상황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설비 이렇게 사용용 확인증을 받으면 그대로 전기설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요. 불합격을 한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은 3개월까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산해서 연장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 그 이에 받을 때 보시면 이것도 7일 전 제출을 하게 되고 검사 끝나면 5일 안에 결과보고가 나온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에 불합격했다랍니다. 그러면요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4개월, 전기는 3개월 이렇게 말하죠. 안에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 넘어가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가봅니다. 전기설비의 유지관리가 뜨네요. 이것만 쭉 보시는데 3번상에 물 및 슬러 보고 있죠. 강이나 어떤 바닷가 사이에 섬 간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물 밑에 슬로를 깔 수가 있는데 슬로 깔 때 보시면 어뢰행위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안 되겠죠. 낚시는 몰라도 낚시는 뭐 바닥에 안 닿았죠. 낚시 바닥에 탈 수 있겠다. 그죠? 그럼 파손될 수 있겠네요. 저인망 어선 끌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그 위에 보시면요 양식업자가 큰 피해를 봅니다. 양식업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면허 가지고 있는 양식업자. 또 이거 지정할 때 보시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정해서 고시한다.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시군구청장 또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 위에 전봇대가 있다. 이것을 가공선 땅 속에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이설. 자, 요청할 때 보시면은요, 일단 비용은요,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가 원칙인데, 실제 보시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도 시군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 6번 상을도 보십니다. 송전선 공사할 때 보시면요, 지하든 지상위든 송전선 공사할 때 막대한 어떤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이 위에처럼 협의가 딱 돼야 돼.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다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보시면 구분 시장권을 강제 설정해서 그쪽 부분을 쓸 수가 있더랍니다. 일단 구분 시장권의 어떤 거기 존속 요건은요, 딴 거는 뭐 50년, 30년 있지만 이것은요 해당 시절 존재할 때까지 쭉 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 설치하면 보상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제일 바깥쪽 선에서 3m 이내까지 지하 부분에 해당 지하 부분에 딱 홀쭉한 그 부분까지만 이제 손실배상 협상이 있다. 또 보시면 밑에 중대한 사고가 딱 보이죠. 중대한 사고, 감전사고 2명, 또 부상 3명 이상 등을 중대한 사고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른편에도 제일로 가보시면 집단은행 사업자, 지역 난방공사 등을 말한다 하시면 됩니다. 30만 킬로와트 이하 범위 안에서 허가받으면 특정 구역 안에서 판매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아까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기안전공사는요, 사람들이 모은 것이 아니죠. 돈을 먼저 모아놔서 공사를 만들어서 그 재단 부분의 성격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172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뜹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 사업용이나 자가용 설비에 설치한 자에 한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분야별로 선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선임이 딱 되었죠. 그러면 선임이 딱 되어진 자는요, 전력기술인 단체에다가 선임 또는 해임 30일 안에 신고를 해서 30일 안에 해임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고할 것이고, 신고가 딱 해임이 딱 되었으면 30일 안에 재선임하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탁관리처럼 소장님들 재선임 30일 하시고 30일이네요. 해서 보시고요. 일시적으로 관리자가 직무가 수행할 수 없는 무슨 병치를 한다. 그러면요, 대행을 또 할 수 있어요. 대행. 요 대행자의 직무기간은 30일 이내다. 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기사업이었고, 다음 시간에 정집합금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